자기야, 나 좀 봐. 응? 왜?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미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알아, 그래도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래, 알았어. 저는 핸드폰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언니 이름이 왜 주주 명단에 있어요? 재민 오빠는 커피를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엄마랑 누나도 회사 일 도와줬잖아. 당연히 지분 줘야지. 당연하다고요? 제가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키운 회사인데요? 저는 김지혜예요. 올해 37이고 작은 AI 스타트업의 대표예요. 5년 전 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사무실은 원룸이었고 직원은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 기술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재민 오빠를 만난 건 창업 1년차 때였어요. 그는 증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금융맨이었어요. 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죠. 지혜씨,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오빠는 제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투자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고 재무 관리를 조언해주고 힘들 때마다 응원해줬어요. 3년 전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오빠의 가족들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특히 시누이 제이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생 생겨서 좋다. 우리 잘 지내자. 결혼 후에도 저는 회사에 매달렸어요. 직원이 5명, 10명, 20명으로 늘어났어요.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요. 3년 차에는 서울 강남에 제대로 된 사무실도 얻었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큰 기회가 왔어요. 유명한 벤처캐피탈 미래투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50억 원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100억 원 가치 기업이 되는 거였어요. 오빠, 드디어 해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쳤어요. 오빠는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 수고했어, 지혜야. 당연히 될 거 알았어. 이제 정말 회사가 커지는 거야. 상장도 꿈이 아니야. 그래. 근데 지혜야. 응?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회사 지분 구조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분 구조? 응. 지금 네가 100% 가지고 있잖아. 근데 투자 받으면 복잡해질 거야. 가족들한테 좀 나눠주는 게 어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되지. 오빠는 당연히 줘야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10%? 그리고 엄마, 누나도. 엄마랑 언니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회사 일을 거의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가끔 명절 때 보는 게 전부였어요. 오빠, 그건 좀... 지혜야, 가족이잖아. 나중에 회사 커지면 다들 자랑스러워할 거야. 조금씩만 줘. 엄마 5%, 누나 5%. 어때? 오빠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오빠 10%, 어머니 5%, 언니 5%, 총 20%. 고마워, 지혜야. 사랑해. 오빠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한 달 후 투자 계약 마지막 단계였어요. 미래투자 담당자 박 이사님과 미팅이 있었어요. 대표님, 주주 명단 확인 좀 하려고요. 등기부 다시 떼어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저는 회사 등기부 등본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주주 명단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김지혜 50%, 이재민 20%, 박순자 15%, 이재희 15%. 잠깐, 이게 뭐죠? 저는 80%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50%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지분이 각각 15%로 늘어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서둘러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주주 명단이 이상해. 아, 그거? 지혜야, 괜찮아. 법인세 절세하려고 좀 조정한 거야. 조정? 내 동의도 없이?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 회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게 나아. 오빠, 지금 장난해? 내가 대주주도 아니잖아. 지혜야, 진정해. 우리 가족인데 무슨 문제 있어?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등기부를 봤어요. 변경 날짜는 2주 전이었어요. 제가 지방 출장 간 사이에 처리된 거였어요. 어떻게 제 동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오빠가 제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회사 서류 처리할 때 편하라고 제가 맡겨뒀었어요. 미치겠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시누이 제이 언니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언니, 이야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제이 언니가 물었어요. 회사 지분 말이에요. 이건 제 동의 없이.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그거 다 네 생각해서 한 거야. 제 생각이요? 회사가 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 우리가 나눠 가지면 세금 적게 낼 수 있잖아. 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이 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혜야, 재민이가 얼마나 네 회사 도와줬는데 재무관리, 투자유치 다 재민이가 한 거잖아. 그래도 회사는 제가 만든 거예요. 네가 만들었어도 가족이 키운 거지. 나도 명절 때마다 네 회사 자랑하고 다녔어. 인맥도 소개해줬고. 언니가 인맥을 언제... 아니, 지금 따지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 아니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가족끼리 나누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동의도 없이... 동의? 가족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 재민이가 결정한 거면 된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이 언니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혜야,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큰 회사 되려면 가족들이 뭉쳐야 돼. 너 혼자서는 못해. 알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제 착각일까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동의 없는 지분 변경, 가족 간 횡령, 주주 권리.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제 동의 없이 한 지분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오빠가 제 인감을 사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기록하자. 모든 걸 기록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먼저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제가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할 수 있었어요. 둘째, 모든 문자와 이메일을 백업했어요. 셋째, 회사 재무자료를 따로 정리했어요.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지혜야, 투자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 잘 진행되고 있어요. 50억이라며? 우리 재민이가 대단하네. 재민이요? 제가 아니라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제이 언니가 말했어요. 지혜야, 투자 받으면 배당 언제 나와? 배당이요? 우리도 주주잖아. 당연히 배당 받아야지. 회사가 아직 적자인데요. 배당은 언제 나올지. 뭐? 적자? 그럼 우리 손해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스타트업은 처음엔. 아니, 지혜야. 제이 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너 회사 경영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적자면 안 되는 거잖아. 언니,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에서. 변명하지 마, 재민아. 네가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그게 아니라 투자 받아서 성장하는 단계니까. 아니, 내 돈은 언제 받는데? 누나, 아직 투자도 안 받았어. 그럼 빨리 받아. 나 빚도 있는데 배당금 필요하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은밀하게 눌렀어요. 2주가 지났어요. 미래투자에서 실사가 시작됐어요. 박 이사님이 회사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확인했어요. 대표님, 주주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아, 네.
가족분들이시죠?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누이예요. 대표님 지분이 50%면 경영권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박 이사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표님의 리더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이 과반 지분도 없으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그리고 이 지분 변경 2주 전에 갑자기 된 거죠?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투자 신사를 보류해야겠습니다. 주주 구조 정리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박 이사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년 동안 준비한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저는 집에 돌아와 오빠에게 말했어요. 투자 취소됐어. 뭐? 왜? 주주 구조 때문이래. 내 지분이 너무 적어서. 그럼 어떡해? 오빠는 당황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해, 지분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엄마랑 누나한테 어떻게 말해? 오빠가 한 거잖아. 오빠가 해결해야지. 지혜야, 진정해. 다른 투자자 찾으면 되잖아. 50억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저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지혜야. 오빠,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5년 동안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주말도 휴가도 친구들도 다 포기했어.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어. 왜? 성공하고 싶어서. 내 회사를 키우고 싶어서.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오빠는 뭐 했어? 내 동의도 없이 내 회사를 가져갔잖아. 가져간 게 아니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재민이가 말했어. 투자 실패했다며.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주주 구조 때문에. 주주 구조? 그게 무슨 문제야? 네가 능력이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가 회사 경영을 제대로 했으면 투자자가 알아서 왔겠지. 왜 못 받은 거야? 어머니, 제 지분이... 지분 가지고 변명하지 마. 우리가 세금 아껴주려고 그런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니, 지금 밤 11시예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이야? 내가 시어머니야. 죄송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지혜야, 전화 받아. 시어머니. 내가 시어머니인데 전화를 끊어? 시어머니. 예의가 없네. 시어머니. 재민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제이 언니.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제이 언니. 전화 안 받으면 내가 가서 따진다. 제이 언니. 네 회사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문자는 계속 왔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화면을 봤어요. 총 73개의 문자와 24개의 부재중 전화, 모두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다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은 40대 여성 변호사님이었어요. 온라인 검색으로 찾았어요. 가족법 전문가였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동의 없는 지분 변경, 가족들의 압박, 어젯밤 일까지. 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대표님,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정말요? 네. 첫째, 주주 동의 없는 지분 변경은 무효예요. 둘째, 인감 무단 사용은 사문서 위조죠. 셋째, 만약 이익을 챙길 의도가 있었다면 배임이나 횡령 정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분 변경 무효 소송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남편분과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소송이요. 네, 안타깝지만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문자 보면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김 변호사님은 덧붙였어요. 대표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일단 지분 문제부터 해결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그럼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증거요.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문자, 녹음, 이메일, 증인, 뭐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결심했어요. 더 많이 기록하자, 모든 순간을.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매주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어느 날 제이 언니가 말했어요. 지혜야, 투자 못 받았으면 회사 팔아. 네? 회사 팔아서 우리 배당금 달라고. 나 빚 갚아야 된다니까. 언니, 회사는 팔 수 없어요. 왜? 우리도 주주잖아. 주주 동의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회사는 제 꿈이에요. 꿈? 꿈이 뭐 먹여줘. 돈이 중요하지. 저는 녹음 버튼을 확인했어요. 잘 녹음되고 있었어요. 언니, 회사는 절대 못 팔아요. 야, 김지혜,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해? 죄송해요. 하지만 회사는 안 돼요. 너 진짜. 재민아, 네 와이프 좀 교육시켜. 오빠는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지혜야, 누나 기분 좀 풀어줘.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내 회사 팔아야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일어섰어요. 저 먼저 갈게요. 지혜야! 오빠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요. 73개의 협박 문자, 12번의 가족 모임 녹음, 오빠가 보낸 이메일들, 지분 변경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게 준비됐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시작할게요. 좋아요, 대표님. 잘 준비하셨네요. 그날 저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했어요. 첫째, 지분 변경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둘째, 남편 재민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어요. 셋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장을 받은 날 오빠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뇨?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소? 이혼? 너 미쳤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 그것도 사문서 위조라고? 오빠가 내 인감 무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사문서 위조 맞는데요? 나는 네 남편이야. 남편이라고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오빠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혜야, 우리 대화로 풀자.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화로 풀려면 진짜 풀렸죠. 한 달 반 동안 73개 문자 받으면서도 아무도 사과 안 했잖아요. 그건... 오빠,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저는 사무실 문을 가리켰어요. 오빠는 분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폭주했어요. 시어머니. 지혜야, 고소 취하해. 제이 언니. 너 정말 가족을 고소하는 거야? 시어머니.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제이 언니. 이혼하면 네가 손해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시어머니. 내가 너 용서 안 해.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 특별한 전화가 왔어요. 지혜 대표님? 네, 누구세요? 미래투자 박 이사입니다. 박 이사님?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식 들었습니다. 주주소송 진행 중이시라고요? 아, 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대표님, 실례지만 제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게 맞나요? 가족분들이 대표님 동의 없이 지분을 조작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은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소송한 거고요? 네. 대표님, 박 이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만약 이 소송에서 이기신다면, 그래서 대표님이 다시 80% 이상 지분을 확보하신다면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대표님의 결단력이 인상적입니다. 가족 압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지키려는 모습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응원하겠습니다. 3개월 후 첫 법원 심리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판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따라서 남편이 지분을 조정한 것은 정당한 재산 관리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회사 지분은 개인 재산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더욱이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다음 심리는 2달 후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그 후 2달 동안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하루에 10개, 20개씩. 오빠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따라오기도 했어요. 지혜야, 제발 대화하자.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우리 사랑했잖아. 다 잊었어? 사랑했다면 이런 짓 안 했겠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김지혜, 나와.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여긴 회사예요. 제발. 회사? 네가 무슨 회사 대표야? 우리 돈으로 키운 회사잖아. 어머니는 투자 한 푼도 안 하셨는데요? 뭐? 지금 말대꾸해?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어요. 어머니, 더 이상 못 참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게요. 경찰?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한다고? 네, 이건 업무 방해예요. 시어머니는 분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5kg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지켜야 해. 4개월째 되던 날 친정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힘들지? 응, 엄마. 저는 전화기를 잡고 울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네가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지혜야, 옳은 일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야. 오히려 옳은 일일수록 더 힘든 법이야. 엄마,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네가 이기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조금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 엄마. 엄마도 응원할게. 힘내. 6개월 후 최종 판결이 났어요. 저는 법정에 섰어요. 떨렸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원고 김지혜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이재민이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한 지분 변경은 무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겼어요.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대표님.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법원 앞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는 허탈한 얼굴이었어요. 지혜야, 오빠,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이 함께 성공하길 바랬어. 오빠가 바란 건 내 성공에 무임승차하는 거였죠?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주세요. 저는 돌아섰어요. 지혜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요? 너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녹음하고 증거 모은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첫 번째 협박 문자 보낸 그날부터요.
그때 깨달았어요.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걸. 오빠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네가 순한 줄 알았는데. 순한 게 아니라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참아요. 6개월 후, 저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도 받았어요. 위자료 1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회사 지분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제가 다시 80%를 가지게 됐어요. 미래투자의 박 이사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대표님, 50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정말 울었어요. 5년 반 만에 드디어 해낸 거예요. 그로부터 또 6개월 후, 제 회사는 직원 50명, 매출 100억 원 기업이 됐어요. 저는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지혜야, 잘 지내니? 응, 엄마. 너무 잘 지내. 다행이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그때 비서 민지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다음 미팅 준비됐어요? 응, 고마워.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제 회사예요. 제가 만들었고, 제가 지켰고, 제가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혜야, 너 진짜 대박이다. 뉴스에서 봤어. 네 회사 투자받았다며? 응, 운이 좋았어. 무슨 운이야. 네가 잘해서 그렇지.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근데 지혜야, 재민이는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 다 끝났어. 후련하지? 진짜 후련해.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이제 뭐 할 거야? 당연히 회사 키우지. 상장이 목표야. 와, 대표님 멋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밤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자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싸워서 얻는 거예요. 1년 후, 제 회사는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전 직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표님, 힘들었던 시기에 어떻게 버텼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옳은 일이라는 걸 알면 끝까지 할 수 있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누구도 제 선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제가 지켰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후회 안 해요? 이혼한 거? 아니요, 전혀. 가족을 고소한 거는요? 그것도 안 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저는 웃었어요.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좋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저 외롭지 않아요. 제 직원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진짜 가족이요. 가끔 길을 가다가 오빠를 본 적이 있어요. 멀리서요. 오빠는 여전히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대요. 우리는 서로를 못 본 척했어요. 그게 나았어요. 서로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식이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2년 후, 제 회사는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0% 올랐어요. 제 지분 가치는 500억 원이 됐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김지혜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힘든 순간도 많으셨죠? 네,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여성씨, 이 오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의 것은 당신이 지키세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회사는 잘 되고 있고 직원들은 행복해하고 저도 만족해요. 가끔 누군가 물어봐요. 재혼 안 해요? 글쎄요, 지금은 회사가 더 재밌어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고,
제가 지킨 인생이요. 그리고 저는 이 인생이 자랑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알아요. 참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진짜 해결은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맞선 덕분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